자,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대형주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뭐 사실 말씀드렸던 게 뭐 기대했던 거죠. 오늘 대형주 장세가 펼쳐지지 않았더라면 조정장이 펼쳐졌을 겁니다. 어제 중소형 주들에 의해서 코스닥이 2% 넘게 올라왔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형주가 여기서 올라가줘야만 그게 틀이 유지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다음에 코오롱 생명과학, 신라젠은 뭐 이제 취급 별로 못 받고 있지만 그래도, 그 다음에 코미팜, 중대형주급 ST큐브, 뭐 비록 코스피지만 코스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뭐 한미약품, 뭐 한미사이언스, 뭐 그런 것들도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뭐 헬릭스미스, 뭐 이런 것들, 바이오 종목들 있죠. 중형주급으로 보자면 뭐 안트로젠 10% 정도 올라왔죠. 11%, 파맵신 10% 정도 올라왔죠. 그 다음에 뭐 대부분의 지금 바이오 중형주급 이상에서 오늘, 그리고 인스코비 셀루메드, 인스코비도 나름 시총이 어제 기준으로 2222억이었어요. 인스코비가 어제 기준으로 2222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탈모 관련된 내용을 딱 띄우면서 그냥 급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것들도 중형주급에서 셀루메드 같이 최대 주주 관계죠. 인스코비 최대 주주가 셀루메드, 그것들도 올라오고, 전반적으로 중형주급 이상, 중대형주, 어제는 이제 중형주급 이하에서 어떤 강한 흐름을 만들어서 시장을 끌어올렸으면 오늘은 중형주급 이상에서 시장을 받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행인 거예요. 보통은 이 순서가 뒤바뀌어서 올라옵니다. 먼저 대형주부터 지수를 먼저 올려놓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중소형주가 따라 올라오는 코스로 가는데, 요번에는 뭐 이미 많이 올라와서 그런지 어제가 좀 중소형주가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체감상 어제 증시가 훨씬 더 강했을 겁니다. 물론 2%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이 조금 더 의미가 있는 하루였다. 그리고 오늘은 일정상 이제 그 강경화 외교장관이 오늘 중국에 건너가서 회담을 했잖아요. 뭐 성과를 크게 기대를 하지는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심때쯤 해가지고 1시쯤에 시장이 조금 흘러내렸던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만나기 전부터 상황이 어렵다고 계속 지금 그랬잖아요. 상황이 어렵다, 잘 대화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아까 이제 3시에 이제 회담을 하고 뭐 했죠? 결국에는 이제 한중일 외교장관 3국 협력을 공감을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올해 말에 이제 정상회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좀 준비를 제대로 해보기로 이렇게 합의를 끝내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잖아요. 좋은 성과인 거죠. 나름 기대보다는 원래 이제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없었어요. 기대보다는 나름 괜찮은 선방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증시는 그 시점 이후로 무난하게 더 올라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가장 필요했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대형주 장세,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올라올 때도 이때 파는 것보다 나중에 파는 것이 낫다. 웬만하면 나중까지 보자. 웬만하면 어떻게 가든 간에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펼쳐질 거고, 앞으로 이 흐름이 지나서 불마켓이 형성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죠. 불마켓이라고 하면 강세 장세를 의미합니다. 황소장. 반대는 베어마켓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어온 게 베어마켓이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낫다. 그런데 최소한 언제까지? 아무리 못 가도 종목별로는 최저점 대비 30에서 70%는 웬만하면 볼 거고, 시장은 바닥에서 15%는 볼 거고, 그게 여기다.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올릴 때 이거 봉이 하나가 없어져야 된다고 계속 누차 말씀드렸었죠. 이 음봉 하나, 그때 마이너스 7.5%짜리 코스닥 깊숙한 그 음봉 하나가 없어져야만 시작을 할 수 있다.
지금은 일단 거기까지는 커버가 됐어요. 여기서 이제 저항을 받을지, 매물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을 받을지, 받고 내려올지, 내려왔다가 다시 갈지, 아니면 그냥 돌파해버릴지는 몰라요. 이제 이 여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일정에 달려 있습니다. 지소미아 24일, 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그 다음에 28일 화이트리스트 시행 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유리하게 좀 어떻게 뭐 물품을 축소한다든지, 최근에 저 에칭가스 말고는 그래도 다 이게 허용하고 있잖아요. 6개월치인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 여러 가지가 있죠. 무슨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경기 침체 우려, 미국 중국으로부터, 그것도 이제 중국이나 독일에서는 이제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기 시작했고, 경기 부양 의지를 보였고, 이제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좀 풀어 나갈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사실 강세장으로 변환될 확률이 높아요. 항상 시장을 오래 보신 분들은 베어마켓 지나고 불마켓 오는 거는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항상 원래 시장은 뭐 평생 내려가지도 않고 평생 올라가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흐름에서는 편안하게, 그냥 매매 편안하게 하시고, 도망가시면, 지금 주식 안 하시면은 대체 지금 도망가 있으면 대체 언제 하려고? 나 이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주식 못 하겠어. 아니 그러면은 뭐 올라올 때는 싫고, 나는 올라올 때 올라가는 건 싫고 내려갈 때만 할 거야. 나중에 쫙 올라가가지고 또 시작해서 내려올 때 할 거야. 이런 분들은 왜 주식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붙어 있거나 새로 시작하신 분은 돈을 잔뜩 놨어야 되는 거고, 이미 들어가 있었어야 됐어요. 이때 제가 그냥 돈 다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 있는 돈이 있다면, 물론 새로 하시는 분도 당연히 돈이 잔뜩 있겠고, 아니신 분들도 뭐 추가할 수 있는 자금이 있었다면 이때 그냥 잔뜩 하는 게 당연히 지금 결과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시장 한참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615포인트 540에서 올라온 거예요. 15% 정도가 14%. 당시에 작년 10월에도 요 구간이 15% 정도 올라왔던 거예요. 반등 구간이 빠르게. 그땐 더 빨리 올라왔었고. 하여튼 지금 충분히 시장은 반등 장세가 펼쳐지고 있고, 조정장이 나오더라도 두려워 마시고 겁내지 마세요. 어차피 겪어가야 합니다. 미국장에서나 이렇게 막 수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보여요. 미국장은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늘 그래왔어요. 워낙 강한 장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미국장에서는, 미국 시장은 사실 많이 떨어지면은 그냥 수직으로 올라오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과거에도 항상 그래왔어요, 패턴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기대할 거 없고, 얘네들은 뭐 10년간 이렇게 12년간 이렇게 계속 가는 장이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변동성 공포지수 또한 어제 급락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살짝 그냥 멈춰 있는데 사실 지지를 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이제 24일 일단 1차적으로 24일,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 일정 있죠. 22일부터 사흘간. 뭐 이런저런 일정이 지금 영향을 받게 되는 때가 다음 주예요. 다음 주 정도에 만약에 이 공포지수, 변동성 지수 이퀄 공포지수입니다. 변동성이 높아지면 공포가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개를 같은 선상에 두고 동일한 용어로 쓰는데요. 이 변동성 지수가 다음 주 정도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지력을 받고, 이게 만약에 뚫려버리면 괜찮은데 그런 상황이 다음 주 정도에 펼쳐지면 당연히 일정상 맞물려가지고 조정장이 나올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두려워서 막 도망가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의연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거 거치고 나서 더 이 구름대 라인을 건너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때가 9월달이 될 거고요. 특히 추석 연휴 시작되는 전쯤 될 겁니다. 그때가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은 뭐예요? 정말 격동에 정말 엄청난 거래도 붙고 변동성도 큰 때일 수밖에 없죠. 왜? 이 구간에 얘가 만기가 3, 6, 9, 10인데 6월과 9월 사이에 시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당연히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어요. 6월, 9월 사이 특히 7, 8월에 대폭락장을 겪었기 때문에 선물 옵션 포지션 굉장히 여기로 지금 베팅 들어온 거 자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미리 지금 2050포인트 환산 코스피 기준 여기다 다 땡겨놨잖아요. 굉장히 변동성 크고 변화도 클 거예요. 거래도 많을 거예요.
그때까지 출렁임이 좀 있다가 결국에는 이 파란색 이 구름대 라인을 건너가기 위한 흐름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망은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인 거 다 봤잖아요. 뭐 저기 반대 매매도 다 나가고 더 이제 주식 못할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돈 나중에 버실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포기하고 떠나가신 약하신 분들은 다 끝났고 신용으로 잔뜩 해놓으신 분들은 반대 매매로 다 나갔어요. 반대 매매 11조 원에서 신용이 8조 원까지 떨어졌으면 3조 원이라는 자금이 날라간 거예요. 어쨌든 개인 자금이 대부분 개인이죠. 이미 끝난 사람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하시고 부정적인 생각 버리시고 단기적인 흐름 말고 조금 길게 보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장이 위기를 겪었던 장세에서는 좀 시간을 길게 두고 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상황만 봐도 제가 이 단기적으로만 봐도 꼭 지나가야만 이렇게 이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이거 그냥 두시라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수급이 어떻게 됐나 마지막에 코스닥이 개인 제로로 끝났네요. 개인 제로로 끝났고 투신권 매수 들어옵니다. 투신권 가장 적극적인 투자 주체라고 말씀드렸죠. 투신권 매수 들어오고 그러니까 투신권 155억 매수가 연기금 1000억보다 나아요. 연기금 순매수 1000억보다 투신권 155억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고 개인들은 오늘 사다가 막판에 그냥 다 던지면서 제로 베이스 원위치로 되면서 끝났고 오늘 외국인들이 살짝 숨고르네요. 외국인들은 어제 굉장히 많이 쓸어 담았었죠. 그동안 많이 팔았기도 했고 다시 조금 원위치를 조금 다시 조정을 해놨고 그러니까 약간 단기 차익 실현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은 좀 더 떨어졌죠. 1202원까지 떨어졌어요. 환율이 122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1200 어제 10원 밑으로 내려오더니 오늘은 이제 1200원에 딱 붙어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1200원이 뚫리고 다시 1100원대로 진입하면은 외국인들이 좀 더 진입하기가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외 증시, 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별다른 거 없이 그냥 횡보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증시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개파락해가지고 서서히 좀 올라오다가 끝난 거. 그러니까 뭐 해외 증시는 오늘 뭐 특별하게 뭐 챙길 거 없고 나스닥 선물, 미국 선물은 현재 기준으로 현재 3시 50분 기준으로 0.4% 정도 올라옵니다. 오늘 반등 출발할 가능성이 높고 뭐 오늘 양봉 보일 가능성도 좀 높다고 봅니다. 잭슨홀 미팅 기대감이 오늘 내일 해가지고 최고조로 보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어제와 오늘 바뀐 상황은 뭐예요? 어제 미리 말씀드렸던 대형주 장세라는 거. 그러니까 중소형주 장세, 중소형주가 오늘 거래가 크지 않았어요. 중소형주 거래 큰 거 많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중대형주에서 거래가 발생했고 뭐 일부 바이오들은 소형주에서도 많이 급등이 나왔지만 그거는 일부 종목인 거고 대체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들이 어제에 비해서는 많이 움직여졌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중소형주를 위주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제보다는 좀 덜 움직였겠지만 거래도 어제보다는 좀 약했겠지만 그래도 볼 것도 어제보다는 좀 적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계좌가 나아지고 있을 겁니다. 어제보다 더, 엊그제보다도 어제보다도 오늘이. 그러니까 천천히 이 상황 보시고요. 반등 장세에서 빨리 도망가 버리지 마세요. 반등 장세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만 사실 이거를 제가 드리는 말씀을 공감을 하실 테지만 경험을 안 해보셨다면은 경험을 해서 분석을 했던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듣는 것도 그래서 뭐 우리도 책을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뭐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 너무 이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그냥 아이고 나 조금 올라오니까 아유 주식 이거 그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나 그냥 손 떼고 못하겠어 안 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올려주는 거 보고 그냥 포기하고 떠나는 거야. 그럼 언제 돈 벌어요? 아니 만회는 언제예요? 우리
최근에 한 1년 6개월 사이에 주식하신 분들 뭐 시원한 재미 얼마나 많이 봤어요. 중간중간에 뭐 단기적으로 매매 뭐 하는 구간에서 성과는 있었지만 결국에는 증시 이만큼 겪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먹은 종목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간이었잖아요. 근데 뭐 평생 어렵기만 할 거예요? 주식하면 어렵기만 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장소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정말 야 이거 너무 먹어서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거 너무 많이 먹어서 이거 나중에 뭐 이거 탈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상하리라고 이상하게만큼 많이 먹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될 겁니다. 이럴 때는 남들보다 더 먹는 게 더 중요해요. 남들이 예를 들어 10%를 먹는다. 우리는 20-30%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그것 충분히 지금까지 버텨오신 분들, 겪어오신 분들은 다 볼 자격 있습니다. 전 충분히 자격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과거에 이 구간에서부터 많이 느꼈던 거예요. 서브프라임 때부터 그 이후에 많은 장세를 보면서 최순실 때도 그렇고 정말 그 구간을 이겨내서 계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불마켓도 충분히 다 땡겨서 드실 자격이 있고 또 다가오는 정치 테마 시기, 정치 시기, 총선보다 훨씬 더 큰 다음 대선, 다음 대선은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내년부터 시작이에요. 내년부터 2년 전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종목들은 충분히 정말 큰 종목들도 먹을 자격이 있고 드실 자격이 있고 단기 매매도 활발해질 때 충분히 수익 내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탈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게 마음의 이탈이 참 제가 안타까워요. 아니 지금 이제 붙어 있어야 될 때인데 오히려 차라리 지금까지 안 하다가 차라리 지금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시기인데 왜 이렇게 여기서 마음이 약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것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언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나 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돈을 더 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시고 뭐 주식 뭐 1년만 하고 그만 저기 뭐 아무것도 안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식 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사람은 욕심이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 수익을 보신 분들이나 손실을 보신 분들 다 너나 할 것 없이 수익을 보셨으면 다음 욕심을 위해 손실을 보셨으면 원금 회복을 위해 다시 하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다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나가지 마시고 그냥 붙어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식을 떠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반드시 뭐 저랑 계속 이어간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주식을 계속 이어서 하셔야만 그때 어떤 상황들이 있었고 이때 이랬었지 이런 것들이 다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이 공백기가 생겨버리면요 이때 이거 뭔 일이 있었는 게 이렇게 된 거야?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이게 다 몰라요. 그러면 나중에 어차피 또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계속 이렇게 11년 만에 왔던 파동도 이거는 자주 볼 수 없는 것도 경험을 하신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도 다 자산이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테마는 뭐 딱히 뭐 없고 그 인스코비를 필두로 탈모 관련된 종목들이 관심을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이제 인스코비가 이제 이거는 사실 국내 탈모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현대인의 고질병, 그렇죠? 남녀 할 것 없이 요즘은 뭐 어디 보면 이제 케어하는 샵 같은데 가보면은 여자 손님들, 여자 고객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전보다. 그래서 탈모는 전 국민에 대한 고민거리, 앞으로도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이 현대 환경에서 가장 사실 앞으로 이 업계 기준으로 매출 증대가 기대가 되는 곳이고 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완벽한 치료제가 지금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완벽한 치료제 하나 만들어내면 대박이라는 거예요. 탈모에서 대박이 펼쳐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그것들을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인스코비가 대장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어요. 오늘 인스코비 때문에 셀루메드도 같이 움직였고 여기에 엠젠 플러스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스테믹스도 있고 뭐 사실 지금 거래 정지됐지만 케어젠 이런 것들은 이제 패스하시고 그다음 메타랩스 이런 것들도 모제림을 갖고 있어가지고 부각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그게 또 뭐 인트론 바이오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보통 요 정도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좀 약간 3천당 제약 이런 것도 좀 약간 안과 계열이 좀 더 많고 요 정도 전 메타랩스가 바닥권에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얘는 메타랩스라는 종목은 사업을 굉장히 분산을 많이 시켜놨어요. 무슨 뭐 어플, 뭐 소개팅 어플, 뭐 아만다 이런 것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쪽으로도 있고 바이오 화장품 쪽 하면서 이 탈모 쪽 연구하고 모재림 성형외과를 소유하고 있죠. 뭐 이런 것들 관심주로 한번 두고 보시면 됩니다. 대바닥이에요. 굉장히 바닥권에 있고 뭐 물론 실적은 별로예요. 실적 별로라서 그렇게 막 심하게 무리하게 베팅을 할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약간 뭐 들어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금부터 뭐 접근하셔도 무방하고 예를 들어 뭐 인스코비도 사실 완전히 지금 이거 굉장히 많이 밀린 거잖아요. 오늘은 제일 빨리 상한가 들어갔지만 뭐 15,000원대에서 1,000원대까지 보는 엄청나게 많이 밀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사실 이 종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렇게 이런 엄청난 하락을 보였는데 근데 중간에 또 이런 경우는 반등도 커요. 이런 반등도 큰데 사실 추세만 딱 바꾸고 원래 천천히 이렇게 가는 형태가 좋은데 한 방에 들어왔네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실적 부담이 좀 있었는데 얘가 이번에 거래소 중에서 실적이 굉장히 많이 개선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탑 10에 다 들어왔어요. 매출액 성장, 영업이익 성장, 영업이익률 성장 뭐 다 탑 10이에요. 이번에 실적이 거래소 기준으로. 대부분의 거래소 종목들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스닥 종목들은 굉장히 실적 선방을 했어요. 얘는 거래소에서 그 실적 안 좋은 속에서 10등 안에 드는 종목이었습니다. 실적 개선율이. 그러면서 바로 이런 호재를 탈모와 관련된 호재를 딱 띄우면서 이렇게 또 급등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관심 가질 만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나머지는 내일 또 얘기를 해보죠. 오늘 뭐 중형주급 바이오들 올라와서 분위기는 이제 이제 중대형주는 우리가 잘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은 항상 필요한 상황이었으니까 대형주 움직임은 대형주 장세 필요한 장세가 나왔고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또 내일은 또 중소형 장세가 또 펼쳐질 수 있습니다. 뭐 하루 더 대형주 장세를 줄지 중소형주 장세를 줄지 어느 쪽이든 간에 지금 장은 두려워하기보다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단기적인 흐름 말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좀 긴 시간을 봤을 때 그렇게 요약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